이렇게 교재 펴보세요. 자, 우리 그 사회, 우리 처음, 잠깐만, 우리 그 좀 전에 손을 드신 양반들은 사회 공부를 처음 한다, 그죠? 그지? 그러면 우리 사회 파트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문화, 그죠? 사회 문화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제,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법과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법과 정치는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봤고요. 오늘은 요번 텀에서 요걸 배워보죠. 어떻게 보면 이 법,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의 한 현상이에요, 그죠? 이 사회 문화라는 이 파트가 주제가 개괄론, 이게 전 사회적인 현상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개별론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회 문화 현상 안에는 경제 현상도 있고 법 정치 현상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먼저 봤어. 지금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들어가지고 사회 문화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경제 들어갑니다. 아마 오케이. 한 2번 정도 더 할까? 한 2주 반 정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오케이. 사회문화 들어갈게요. 내용은 일단 얘기입니다. 자, 먼저 사회문화요. 자, 교재 보세요. 4페이지에.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문화의 현상은 뭘까?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야기해서는 자연현상과 대비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해 보면은, 그죠? 사회 현상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 예를 좀 더 잘 알 수 있어. 사회문화 현상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보통 양자를 비교를 많이 하죠.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얘는 인간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지 혼자 논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칙에 따라 운용되지, 인간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야 뭐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것도, 그지? 날씨가 추워진다, 더워진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다, 그죠?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 여러분 다 인간의 의지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뭐 할까 말까, 학교 갈까 말까, 학원에 올까 말까, 데모 할까 말까, 그죠? 내가 시험 공부할까 말까, 내가 오늘 시장에 갈까 말까, 다 우리 사회문화 현상들은 내가 그림을 그릴까 말까, 다 인간의 의지와 관련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이거를 몰가치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어들을 익히면 돼요. 몰가치성이란 말은,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쓰고 나서 여러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 혼자 따로 노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인간에게서 가치 함축적이다 이런 말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죠? 이런 표현들 자체가 우리 잘 안 쓰는 표현들인데 이게 이는 말이다 그 말만 알면 돼. 가치 함축적이다, 몰가치적이다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현상은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지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고 반드시 인과관계가 아주 엄격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법칙이 작동해요. 인과법칙이라는 건 뭔가요?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원인을 설정해 주면은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달리 말하면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 예외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아침에는 태양이 또 동쪽에서 또 올라요. 한 번도 서쪽에서 떠온 적이 없었어. 그건 필연적이다. 그런데 얘는 인간의 의지가 딱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이야, 확률적. 그리고 이거는 인과법칙이 작동하지만은 인과법칙이 좀 느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연적이다. 개연적이다. 이 말은 가능성이 어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인이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했으면 그게 원인이면 결과는 뭐야? 학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오늘 좀 몸이 좀 찌부둥해. 요번에 하고 뭐 다음 주부터 가야지. 그 다음 주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친구가 연락이 왔네. 오늘만 놀고 또 다음 주에 가야지. 그 보통은 학원에 옵니다. 근데 안 그럴 가능성도 높다, 그지? 우리 당연한 이야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그 자연현상은 이 보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보편성이라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학에서 보편이란 말 쓸 때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 어디든 다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저 아침에 동쪽에 떠오르는 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는 거 다 똑같았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것도 보니까 사람의 죽음 있죠. 죽는 거. 죽음은 자연현상이에요. 죽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어요. 요즘 이제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자기가 키우던 반려 그 동물들이 그 죽는 때가 제일 힘들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상적인 수명대로 키우면 걔들이 한 15년도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닭이 몇 년도 사는 줄 알아요? 닭의 수명. 치킨 좋아하지? 자네가 먹는 치킨이 몇 살 때 죽은, 이거만 또 너무 끔찍하나? 자네가 드신 저 치킨은 몇 살 때 돌아가셨을까요? 1살, 2살, 3살, 4살, 5살 됐어. 응? 5년? 그럼 1살도 못해요. 한 6개월 만에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너무 빨리 잡아. 우리는 너무 빨리 잡아먹어. 좀 이렇게 좀 키워서 먹는 게 좀 맛있다 하던데.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는 막 연기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빨리 잡아먹어. 이런 닭이 있잖아요. 수명이 한 60년 된다. 깜짝 놀라서 제 수명, 그러니까 닭이 제 수명대로 산 닭이 거의 없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수명이 한 80이 되지만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 있죠. 우리 한 40대 50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분들만 살았다 해서 수명 됐어요. 끔찍하지, 그죠? 근데 우리 하루에 막 그냥 냠냠냠 짭짭 하는 것들은 한 7개월 만에 그냥 쫙.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죽어요. 사는 건 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게 이제 자연현상이야. 안 죽은 거 아무도 없다, 그지? 요는 그래서 이게 보편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 죽는다. 모든 게 다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보편이라는 말은. 근데 죽으면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식. 요 장례식은 뭡니까? 요거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죽음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장례식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게 다 장례식은 다 치러져. 어디든 다 장례식은 치른다는 다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망자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느냐 대충 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다 있어. 그런데 그래서 있지만은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달라요. 이어서 우리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고 요거는 보편성 플러스 뭐라고요? 요거는 특수성이 이제 그때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면 돼. 상식적이다, 그지? 상식적이. 다 치킨이 60살 산다는 거야. 나 그래서 진짜 충격 먹었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가 자연현상은 반복과 재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재현. 요거는 있잖아요. 조건을 딱 설정해 주면은 어떤 현상이 그대로 우리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수업시간에 이거 많이 던졌잖아, 그죠? 이게 뭐 일종의 중력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떨어지는 이것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현상은 여러분 반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반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을 설정해 준다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촛불 시위, 그죠? 촛불 시위하는 것 자체가 촛불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똑같은 촛불 현상이 촛불 집회를 한다고는 보장은 없어요. 있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전에 영어 단어 cognitive라는 인식한다는 얘기지.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들에 따라서 둔감해질 수도 있고 예민하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둔감해지면 사람이 그냥 주저앉습니다. 보통 보수 권력들은 뭘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예민함을 없애려고 계속 어떤 자극을 줍니다. 과정에 과잉 자극을 주는 거야. 그것도 안 해요. 그지? 과잉 자극을 막 주면 사람들이 막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들입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존재의 법칙이에요. 어떤 그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존재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말결에 관계없이 특정 자의적인 현상은 존재하고 있더라.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러지 않죠. 얘는 일종의 그 당위의 법칙입니다. 뭐 해야 한다는 거죠. 뭐 법은 지켜야 된다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이렇게 끝나죠. 존재의 법칙은 이다. 또는 있다 이렇게 끝나는데 얘는 뭐예요?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어떤 가치 판단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요 파트에서는 요것만 딱 알면 돼. 요걸 알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되는지만 딱 한두 문제를 가지고 가만 딱 잡으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두고 나서 문제는 이거죠. 어떤 사례가 나타났을 때 주어질 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사례가 사회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그거를 파악하면 끝나. 근데 그걸 파악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조금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자연문화의 특징의 키워드만 일단 빨리빨리 한번 볼까? 1. 여러분들 뭐만 알면 됩니까? 자연문화 현상에서는 가치함수성. 그다음에 자연현상에서는 몰가치성, 대형관계다, 그지?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사현상은 개연성, 확률성. 오른쪽에 자연현상은 확실성, 필연의 법칙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거 말만 돼. 다음 밑에 자연현상은 어떻습니까? 3번에 보편성을 가진다, 반복 재현이 용이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보세요. 사현상은 뭡니까? 3번에 보편성과 특성을 가진다. 그 특성이 딱 들어있다, 그지?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사현상은 반복과 재현이 힘들다. 5번에 당의 법칙 작동한다. 이쪽에는 존재 법칙이다. 오케이. 밑에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그 공부를 하신 분도 또 풀어보세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빨리 풀어야 돼. 거의 한 5초 안에 풀어내야 돼, 이거를. 자, 한번 봅시다. 기억은 무더위로 전국이 35도를 지금 펄펄 끓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야. 이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에어컨이 엄청 팔리는데 이거는 사회현상이다, 그치? 기억에 1번에 기억은 존재 법칙이다. 맞고 2번에 니은은 뭡니까? 이게 사회현상이니까 뭡니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확률. 필연 법칙이 아니라 확률적이다. 그죠? 여러분 날씨가 덥다 해서 반드시 에어컨이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부채 쓸 수도 있고죠. 수박이 잘 팔릴 수도 있어. 근데 이 동네에서는 에어컨이 잘 팔리더라 이야기다. 그죠?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3번에 기억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니은은 3번만 바뀌었네. 3번은 바뀌었어요. 4번에 보세요.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그죠? 요거는 인과관계가 아주 엄격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분명하다, 엄격하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아까 여기서 우리가 개연성, 확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니은의 현상은 특성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상은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어요. 요 말만 해. 여기서는.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거기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사회 현상을 보려는 관점 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 현상이 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요 사회 현상을 보려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시각.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난 한 석 달간을 거의 우리나라 검사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아주 확실히 흔들었어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쪽 사회 어떤 현상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게 지각을 진짜 이게 이 짜증나게 만든다, 그렇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자기들 힘을 과시한 것도 있고, 파워를 과시했다는 거지. 사람들이 질리게 만들었어요. 함부로 검찰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사인을 굉장히 강하게 보냈어요. 이게 우리 그 사회는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 지금 다이나믹한 사회 잘 없는데 어쨌간에 그런 게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사회야.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 구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힘의 관계인데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 사회, 우리 마치 이 하나의 사회도 뭐냐? 사회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로 표현하죠, 그죠?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야. 뭐 우리가 사람이든지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똑같은 사회도 하나의 생명체야. 생명체니까 뭡니까? 우리가 유기체가 살아남기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필요해야 입도 필요하고 소화기관도 필요하고 뭐 허파도 필요하고 뭐 심장흡 다 필요해. 마찬가지로 사회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되고 소비자단체, 뭐 환경단체, 뭐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이렇게 막 있다는 얘기다, 그죠? 다 필요해요. 나름대로 우리가 머리는 머리로서의 기능, 심장은 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 심장은 심장 혼자 놀지 않죠. 서로 심장하고 여러분 다른 장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활동함으로써 우리 이 생명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정부, 기업, 뭐 소비자단체, 학교 등등등등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또 서로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해서, 그죠? 연결되어서 우리 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기능설이에요. 기능론입니다, 이게. 사회라는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내 심장이랑 내 소장이나 간장이나 허파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서로 뭡니까? 유기적인 협력적인 관계였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볼 때 이거는 어떤 단어가 어울리냐? 뭐 통일, 그죠? 통일성, 통일, 뭐 협조 관계죠. 협력 관계, 안정, 질서 이런 단어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그런 시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가 금방 뭐 망한다든지 그러지 않길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 이는 현상 자체가 이는 건강한 생명체가 계속 잘 유지되길 원해요. 그 우리가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현상 유지적이다. 이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한다 이 말. 이 보수라는 저는 말이죠. 그런 시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야, 그 생각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건 뭐예요? 서로 굉장히 상호 협력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구성원 자체가 서로 구성 요소들이 서로 굉장히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조금 나이브하다. 나이브란 말 알죠, 그죠? 나이브하다. 그거는 너무 뭔가 잘 모르는 이야기야. 사회라서 그런 게 아니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착취하려고 합니다. 착취. 피지배계급은 착취에서 저항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을 그럼 갈등을 해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이 기능론적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얘들은 서로 막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고 밀어주고 그래서 상호 키워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에요. 서로 뺏으려고 하고 뺏기려고 투쟁하는 쟁투하는 그런 관계로 바로 이 갈등론이에요. 그럼 이런 여러분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사회는 여러분 계속 이래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뭡니까? 이 현상, 이는 어떤 이는 구조 자체가 막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보적이다. 현상 자체가 이는 현상을 타파한다. 타파란 뭡니까? 깨트려서 다시 질서를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입장이 옳고 이 입장은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우리가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볼 때 그 진면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좀 기득권 층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인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요거는 좀 안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그 7페이지입니다. 거기 기능론, 갈등론 박스 보인다, 그죠? 그 박스만 보면 돼, 여러분들은. 자, 기본 기능론, 기능부터 한번 볼까요? 기계 보시면은 기억역의 첫 줄 끝에 유기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죠? 하나의 유기체, 생명 유기체입니다. 생물 유기체다. 니은에, 그래서 뭡니까? 니은에 보시면 니은의 두 번째 줄 보세요. 고유한 기능을 분담한다. 그 말 나오죠. 그 디귿에 그 연결, 조화, 균형 이런 단어가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밑에 강조 좀 보세요. 현상 유지적이다. 그지? 반면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갈등의 관점은 기억이 그런 말입니다. 첫 줄에 지배, 비지배, 피지배 관계다. 그 밑에 강조 좀 보시면은 현상 타파적이다. 그 진보적이다 그런 말 보이죠. 오케이. 요 정도 기억하면 이해하면 돼. 또 하나가 여러분, 이거는 요런 관점은 사회랑 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약간 한 발짝 멀리서 전체가 이런 관계라는 걸 크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 표현하냐? 거시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시적이다. 거시적이라는 말은 멀리 크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시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 미시적인 것도 있어요. 미시적인 거. 미시적은 좀 세밀하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한 발짝 떨어서 크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회 현상 속에 사회 속에 쑥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회 현상이라는 것들,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의 어떤 세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현상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누가 뭐 살인 사건을 누구 죽였다든지 그지 뭐 이번에 뭡니까? 과거에 화성 무슨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지 뭐 8차 범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 8차 그 사건을 통해 진범이라고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복역했는데 지금 진범이 지가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이야기. 그럼 그런 것도 다 사회 현상들입니다. 이는 사회 현상들의 사실 우리가 사회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쑥 들어보면 본질은 뭡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멋지게 보고 싸우느냐. 이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게 사회 현상이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상이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 현상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거, 내용이야, 모습이야, 관계. 그래서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써서? 상징을 사용하겠죠. 이 상징이라는 게 뭡니까? 상징이라는 게 뭐 말이라든지, 그지? 몸짓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징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에 관심이 있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관심을 이렇게 접근할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상징. 요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데 이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를 쭉 집중해서 분석에 들어가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가장 또 본질 특징입니다. 여기서 상징 상호작용론에서 여러분 뭐가 이제 키워드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상징을 사용했어요. 이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되는 이야기야.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누굽니까? 누구지? 누구 딸내미가 그 마약 들고 들어다가 잡혔는데 풀어졌지? 하도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얼마 전에는 CJ 그 누구예요? CJ 그 삼남 CJ 이재현 씨인가? 그 회장 삼남인가? 그 친구가 아니 그냥 나 잡아가라 하고 그냥 백에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애는 나중에 잡혀 들어갔나? 근데 또 누구 딸내미 하나는 얼마 전인데 누구 풀어줬지? 누구지? 자유한국당 의원 딸인가? 아닌데 누구지? 하여튼 그쪽 계열이야. 그쪽 계열 인간 딸내미인데 풀어줬어요. 여러분 걔네들이 만약에 그때 LSD인가? 그 LSD는 굉장히 아주 제일 센 그 환각약입니다. 걔가 예일대인가 하버드를 들어갔다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딸인데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되면 진짜 지금 왔다 갔다 난 닭보다 못한 것 같아. 닭은 한 60년 산다 그랬는데 난 벌써 이렇게 맛이 가면서 어떻게 이러면 우리가 LSD를 구해. 그러면 A라는 놈이 있잖아. A라는 놈이 LSD를 구하고 싶어. 이거 마약이야. 아주 강도가 센 마약입니다. B라는 놈이 파는 놈이야. A가 B한테 뭐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하면서 뭐 좀 팔아라 이렇게 말할 때 LSD를 팔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뭔가 언어를 썼겠지. 그래서 뭐 이건데 야 꽃빙수 한 10그릇 팔아라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 팔 수 있냐 가지고 있냐 했더니 있어. 얼마야? 뭐 한 장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가 B한테 말하는 이 꽃빙수랑 이게 팥빙수 이런 게 빙수가 우리가 아는 그 빙수가 아니겠지.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끼리 하면 이건 진짜 빙수 맞아. 근데 얘들끼리 빙수는 그 빙수가 아니야. 우리 어떤 상징의 구체적인 의미는 두 사람이 규정해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따라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이 구체적인 상징의 의미는 다 달라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주관적 상황 정의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서는 빙수라는 것을 LSD의 언어로 썼어요. 이건 누가 제3자가 너희들끼리 말할 때는 빙수를 써라 이렇게 말 안 했겠지. 이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지들끼리 결정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거니까 어떤 상징을 사용한 그 사람의 어떤 자율성, 자유의지. 누군가 시킨 게 아니란 이야기야.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어떤 의사표현할 때는 그 상징을 사용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자유의지, 자율성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타율성이 아니고.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요 정도 말면 돼. 한번 봅시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 밑에 그게 7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거기 1번에 그런 말이죠.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이 가장 핵심이야. 자,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도 여러분 읽어야 돼. 개인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주체적 의지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 빙수는 말을 그 제3자 시킨 게 아니라 지들끼리 가장 남한테 들키지 않을 용어를 썼다는 얘기다. 그죠? 강조하고 또 뭐 어떤 이걸 보통 객관적 상황정의라고 틀렸어요. 주관적인 상황정의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렇게 그게 다야. 의와 그때 이제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해석해내려고 한더라. 그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를 계속 끊임없이 접근해 들어갑니다. 넘깁니다. 그 내용만 알면 돼. 시험에는 주로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읽어볼 내용들이고 시험에는 요게 나온다는 것이. 그것만 딱 알면 돼.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뒤에 뭐 교환 이론 나오는데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고요. 아래쪽에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어떤 게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계속 습관에 들어가죠.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나 줄여서 보통 상상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론이. 위에서 나는 상징은 뭡니까? 말이지, 말이에요, 말. 단어, 언어입니다, 언어. 상징. 그 3번에 보시면은 위의 관점은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적절히 인정한다고 볼 수, 그런 전제에서 들어갑니다. 4번에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그래서 연구자의 생각, 우리가 이거를 주관적 상황적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다, 그죠? 밑에 OX한 가볼까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현상은 뭐라고? 가치함 축적이다. 자연현상은 뭘 가지? 맞다. 맞는 문장이에요. 3번은요? 그렇죠. 우리 사회현상은 뭡니까? 보편성과 특성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7번은 자연현상은 어떤 법칙이라고? 필연적이다. 사회현상은 개연성이다. 개연성이란 말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개연성은 그런 말이에요. 자, 됐고요. 밑에 13번 한번 볼까요? 자연현상은 존재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 당위의 법칙. 그렇죠? 뭐 법 질서는 지켜야 된다. 그죠? 이는 당위의 법칙입니다. 뭐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상성론에서는 주관적 상징을 중시한다. 아까 말했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 사회현상의 탐구 방법이야. 우리 사회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해야 파악하려고 해요. 그때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회 현상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느냐, 그죠? 그걸 이야기해요. 의사가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몸이 아프면은 의사들은 뭐 청진기도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등록해보면은 이 환자가 어디 문제가 있다는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기법을 통해서 어떤 환부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을까 이 이야기다. 그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증적 방법이 있다. 실증 방법은 양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양적 방법이다. 이 양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을 계량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량화, 수치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이런 방법을 써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해석적이다. 이걸 우리가 질적이라고 합니다. 질적이다. 이런 방법,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는 우리가 뭔가 현상을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하는 기법인데, 뭐 해석적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보통 파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 상호 배타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상호 배타적인 이걸 하면 이걸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 상호 양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그죠?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같이 쓰면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예요. 배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그 교재, 우리 지금 계속 하다시피 그 교재 뒤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보면은 거기에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게 그 밑에로 14페이지에 그 보충학생이 보이죠. 실정적 연구 방법의 사례가 보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저거 좀 치우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지금 문제 제기 봐봐. 컴퓨터 지금 우리가 부모 아이들을 키우는 특히나 중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로 걱정되는 게 애들이 게임에 빠질까가 걱정이에요. 물론 뭐 게임 선수가 돼가지고 그지 뭐 돈을 잘 번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는 확률적으로 좀 숫자가 약하다 작잖아.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거보다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컴퓨터 그지? 컴퓨터 게임 자체가 성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과연 애들 성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나쁜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일단은 하나는 어떤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문제 의식이 있으면은 그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모는 한 결론을 내려봐요. 그게 여러분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이란 말은 여러분 요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결론, 이게 가설이란 말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잠정적인 결론이야.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예를 들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만약에 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요는 결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야, 그지? 완전히 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쭉쭉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한다면은 걱정은 안 하겠다, 그지? 근데 나름대로 요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모의 머릿속에 있는 문제의식과 나름대로의 결론에 해당 요기는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은 걱정이 돼. 그럼 이 내 걱정이 지금 쓸데없는 기운인지 진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걱정인지는 한번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는가? 연구 들어갑니다. 연구에. 그래서 연구를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하고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연구도 막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 그걸 우리가 일종의 연구 계획이다. 그죠? 그걸 우리가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연구 설계란 말은 연구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는 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방법에 여러분 이런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법들로 뭐 질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쓰는 우리는 질문지를 한번 돌려볼까? 질문지라는 게 설문지입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이거 해봐야지. 그리고 뭐 우리가 질문지를 돌릴 때 한 1000명한테 돌려볼까? 뭐 500명 할 수도 있고 1000명 할 수도 있고 2000명, 10,000명 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비용도 있으니까 한 1000명한테 물어볼까? 그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근데 뭐 중학생한테 물어볼까? 고등학생한테 물어볼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니까 중학생한테 물어봐야지. 중학생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 아이들한테만 물어볼까? 인천 아이들한테 같이 물어볼까? 경기도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저 지방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결정해야 되겠지. 그런 거 다 정하는 게 어디라고? 연구 설계. 그래서 우리는 뭐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물어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뭐 전국에 있는 아이들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한번 연구해봐야지 이렇게 결정했어요. 연구 설계입니다. 그래. 자, 이런 연구 설계 했다 그러면은 연구 일종의 계획이야. 계획한 대로 실제로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려서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1000명 어떤 설문지를 작성해서
쭉 뿌려가지고 한 1000개 정도의 답안 우리가 질문지를 회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분석하면 자료를 수입하면 데이터가 막 들어오겠지, 그지? 자, 수입해서 분석합니다. 분석한다, 그지? 그래서 결론을 내면 결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냐? 그랬더니 주로 이런 물어 하겠지. 질문 내용 이런 걸 물어 하겠죠. 당신이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죠? 뭐 그러면 문항을 주겠지. 뭐 1시간 이상이다, 2시간 주겠지. 그러면은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게임하는 시간은 우리가 답변할 수 있지. 전혀 안 한다든지 1시간 한다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게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죠? 너 잘한다 못한다 중간이다 이게 너무나 추상지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물어봐 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니까 지난 8월 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었어요? 물어봐다, 그지?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나면 그 점 90점이었는데요? 8점 대답하겠지? 자,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성적을 물어봐. 점수를 물어봐. 그럼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게임 많이 하는 아이와 그 점수랑 적게 하는 아이와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뭔가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진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 아이들은 점수가 낮아요. 이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론은 뭡니까? 이 결론은 그냥 걱정이 아니라 뭡니까? 나름대로 데이터에 근거를 둔 결론이다, 그죠? 이건 결론이야, 결론. 이 결론과 이 결론이 여러분 내용이 어때요? 결론이 같지, 그지?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우리가 이 가설이 인용됐다. 달리 말하면은 원래 생각이 맞더라는 얘기다, 그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거는 가설을 우리가 기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용 기각이란 말은 우리가 법에 쓰는 어떤 용어랑 똑같은 표현이야, 그지? 인용은 뭡니까? 인용은 맞다, 너희 생각이 맞다 이 말이야. 기각은 뭡니까? 아니야, 너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말이야, 그지?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오케이, 이제 가설이 인용된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단박 답변 못하는 이것을 단번에 답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바꿔주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가? 이거를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말해요.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개념의 굉장히 추상적인 이 어떤 말을 질문사항을 개별 구체적인 사례로 바꿔주는 것, 그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말한다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련해서 이런 결론 도대체 그럼 어떻습니까? 결론이 이런 우리가 이 어떤 이 부모의 걱정에서 시작된 것을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복사비도 들고 알바도 시켜야 되고 1000명 정도 질문지 들려면 알바비가 꽤 나와요.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걸 그냥 내 혼자 알고 있기는 좀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떤 제한, 교육당국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이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든지 교장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뭐 교육감이든지 이는 양반들한테 이는 어떤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하루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셧다운 이런 표현이죠. 셧다운제 같은. 셧다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제한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걔가 그이가 게임 회사
무슨 게임이지?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 1등입니다. 재산 1위가 김병관인데, 김병관이 무슨 회사, 뭐 어디 게임 회사 회장인데, 이름 나도 야, 요즘 진짜 이 기억력이 진짜 형편없었구나. 그이는 이거 지금 반대하고 있어. 셧다운제 지금 반대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셧다운제 하면 이거 뭐야? 애들 게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기 지금 회사 이익에 딱 반하니까 이 정책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이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문 대통령께서 그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도입했던 저번에 이제 그때 총선 과정에서 영입했던 인간 중에서 원투쓰리에 들어가는 사람인데요. 아마 재산 한 3천억 정도 신고했을 거야. 놀랄 거 아니야. 그는 진짜 줄여서 3천억 신고했다는 이야기지. 실제 재산 가치는 훨씬 높겠죠. 그 곱하기 한 2, 3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다는 이야기야. 자, 이러면 이 순서가 중요해, 순서. 잘 봐봐요. 먼저 뭐합니까? 문제를 제기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본다. 이 결론이 맞는지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연구 설계를 한다. 그리고서 연구 설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 분석, 검증한다. 그리고 뭡니까? 정책 제안. 허리를 한다, 그지? 이 순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를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냥 막 단순히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사례를 주고 나서 이걸 여러분 이 순서를 막 뒤집박죽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순서를 잡아라. 근데 잡아야 돼. 엥? 단순히 이걸 안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잠깐만 더 들어갑니다. 뭔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런 다른데로 결론을 내려보고 이런 연구 설계하고 자료 수집 분석하고 쌩 난리를 떨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어떤 특정 주제에 쏟았다는 얘기지. 우리 사회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건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이 연구를 한 부모 입장에서는 뭐 내가 지금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뭐 사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은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지? 그래서 이게 그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치 개입이다. 가치가 어느 정도 개입돼. 이게서 가치 개입이란 말은 뭔가니까 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지금 우선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다른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가치 개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런 어떤 문제 제기돼서 요렇게 생각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 자기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떨어질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아까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오를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뭡니까?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연구 설계입니다. 이런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질문지를 쓸 수도 있고 나중에 공부하는 실험법이라는 것도 해볼 수도 있고 면접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연구자는 이 주제를 연구할 때는 이 질문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도 그 대상도 한 1000명한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겠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가치가 개입. 그런데 요거 자료를 수집 분수가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뭘 가치적이야? 이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 가치 중립적이란 말합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그 연구자가 생각한 대로 결론 내면 안 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데이터 값이 놓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게 봤더니 어때요? 이런 결론이 나왔단 얘기지. 그럼 지 원래 지 생각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힘을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정책적인 제안한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 여러분 여러 가지 제안이 가능했지만 이 사람은 뭐가 가장 그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셧다운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지? 그럼 이게 가치가 개입됐다.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이렇게 알면 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14페이지 지금, 이 14페이지 지금 다시 본 거 이거. 봐봐요.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보고 좀 쉬겠습니다. 순서 봐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그다음 밑에 연구 설계. 연구 설계 한번 보세요. 뭐 조사 대상 노지, 전국의 뭐 남녀 중고등학생 각 1000명한테 하겠다. 조사 내용 보시면은 컴퓨터 게임 시간과 여기서는 중간고사 성적을 물어봤죠. 니 지난달에 봤던 중간고사 성적 얼마였어? 그게 뭡니까? 관료 속에 개념의 쪽집정이다. 여기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를, 그죠? 그래서 자료를 돌려서 했더니 밑에 분석 보세요. 뭐 시간당 컴퓨터 게임 시간하고 중간고사 성적도 왔는데 경향이 어땠습니까? 컴퓨터 시간이 길수록 지금 성적이 빠지고 있다, 그지? 그러면 지금 밑에 가설 검증 보시면은 가설을 확인했다. 이게 뭐예요? 가설이 지금 인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용됐다.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야, 인용. 이런 표현도 익혀야 돼요, 여러분. 인용됐다. 거기도 옆에 쓰나 여기 쓴 지가 어떻습니까? 가설이 인용된 거야, 인용된 거. 그래서 밑에 적용 보세요. 성적 향상을 해서 자동 차단제, 이게 자동 차단제, 이게 셧다운제다, 그지? 시행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지? 여러분들 옆에 뭘 추가 써놔라고 이걸 써놔요. 같이 개입되는 단계 뭡니까? 같이 개입되는 거 이거. 예. 같이 개입, 그죠? 그렇게 딱 설정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오케이. 잠시 끊고 들어갑시다. 시간